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부분이 맥스웰 이퀘이션.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스태틱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봤고요.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봤었던 챕터 3 정전기의 부분에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을 확인했었고요. 그것과 동일하게 대칭되는 구조로 마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필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스태틱한 경우에 이러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는 사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는 거꾸로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이 역사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렉트릭 필드의 특성들을 가우스가 측정하고 또 암페어가 실제로 측정해서 이런 특성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이 특성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를 이렇게 회전한다. 그리고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발산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이렇게 그 가상의 가우스 면을 토대로 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란다는 것을 수식을 거꾸로 유도를 해 나갔죠. 그런 과정들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수식으로 미분 형태와 적분 형태의 두 가지 수식으로 네 가지 형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결과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이 수식 자체가 전체적인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특성들을 모두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의 특성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본 강의에서 저는 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거꾸로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가진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의 어떤 특성들이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쭉 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4장에서 본 것이 맥스웰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봤던 내용과 더불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값이냐,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냐라는 물리적인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힘이죠. 결국에 자석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자석에 힘이 주어지느냐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한다? 예,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결국엔 전류가 발생했을 때 결국엔 또 자개가 생겨서 그 값으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네틱 포스를 측정해서 결과적으로는 B 값을 구할 수 있다. 자석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자석 밀도는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라고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H라는 값이 이거는 이런 자석의 힘을 뜻하는 거구나. 그것과 연관된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마치 일렉트릭 필드처럼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마그네틱 필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그 특성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교재 4-3절 그 다음에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하다는 말과 동일하고요. 스테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 마그네틱 필드가 생성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석 밀도와 자개 사이에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자유공간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공간에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특성을 지니지 않는 그런 물질 안에서의 특성입니다. 특성을 보면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우리가 미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저기서 H라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B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석 밀도가 되겠죠. 자석 밀도로 표현을 해주면 역시 자석 밀도도 발산하는 값은 0이 돼야겠죠. 0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석 밀도 B와 H의 특성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죠? H의 특성에는 투자율,
뮤라는 값만큼의 투자를 가지는데 우리가 프리 스페이스라고 그랬으니까 자유 공간에서는 그 뮤 값을 뮤제로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마치 유전율 엡실론 값으로 엡실론 제로로 표현해 주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h에 대해서 우리가 자개에 대해서 회전하는 값이 뭐가 된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회전한다 그랬죠? 네, 전류 밀도에 의해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스테디 마그네틱 필드에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요.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걸 잘 볼 때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수식에서는 어떤 수식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요걸 해서 요게 나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인이 왼쪽이고 결과가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는 항상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의 특성, 마그네틱 필드의 특성을 표현해주는 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 원인이 어디 있냐? 결과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오른쪽 부분을 소스라고 하고요. 소스가 있고 그거의 결과로 왼쪽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왼쪽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가 한 점에 존재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그 점에서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의 원천은 어디예요? 전하였죠, 전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네, 소스가 되고요. 자개가 회전하는 것이 뭐죠? 결과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개가 그 지점에서 회전한다라는 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개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전류 밀도가 있으면 전류 밀도라는 건 뭐겠어요? 전하가 이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에서 전하가 이동하고 있으면 그 지점에서 뭐죠?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어떠한 자연계에서의 원인, 어떤 소스도 전개를 회전하게 만드는 그런 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소스도 어떤 원인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들도 자개를 발산하게 만드는 그런 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항상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는 오른쪽 파트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왼쪽 파트를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특히 미분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해요. 적분형도 마찬가지예요. 전하가 있으면 어떤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닫힌 면을 형성해서 전개를 측정해 보면 그 양이 그 안에 전하 양과 같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죠. 얘가 원인이니까 전하가 있으니까 전개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안에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개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뮤제로 값은 어떤 값이라고 그랬죠? 뮤제로는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라는 상수값이요. 투자율이라고 하고요. 퍼미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은 자유공간에서의 값은 투자율 값은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헨리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주어지는 상수값이에요. 이런 상수값에 의해서 자유공간에서 자석밀도와 자개의 값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두 개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동일한 단위만 다른 그런 물리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첫 번째 맥스웰 이퀘이션. 그래서 자속 밀도가 아니면 자계가 어떤 소스에 의해서 자연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였죠? 스테디할 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속은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적분형으로 바꿔주면 적분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기에 대해서 적분형으로 바꿔주면 양변에다 우리가 뭘 취해줄 수 있을까요? 양변에 부피적분을 취해줄 수 있죠. 부피적분은 우리가 이 결과값은 지금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죠. 델연산자는 벡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덕트 내적이죠.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값에 dv라는 미소 부피를 곱해서 그놈들을 전체 부피적분해 준 값이죠. 그 값은 좌변에 부피적분 취해주고 우변에 부피적분 취해줬으니까 역시 0이겠죠. 0을 부피적분 취해도 여전히 0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발산을 부피적분해 준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서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계의 면적분으로 저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계의 면적분으로 바꿔주니까 앞에서 나왔던 여기서 지금 지운 부분에 있었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적분형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을 이용해주면 적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닫힌 면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볼륨을 부피를 둘러싼 어떤 부피가 있으면 그걸 둘러싼 면 S죠. 둘러싼 면 S에 대해서 자속이 그 면적 분한값으로 면적 분한값과 뭐가 같은 거죠? 우변의 0. 그렇죠. 0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뜻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V를 가지고 그 안에 한 지점에서 발산하는 값들을 전체를 다 부피적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산하는 값들이 서로 옆에 있는 값들하고 상쇄돼서 붙어있는 부분들은 다 상쇄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죠? 이 둘러싸인 부분에 밖으로 나가는 자속 밀도만 우리가 순수 취해서 다 더해준 값하고 동일하겠죠. 그게 이거죠. 그 값이 항상 0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미분형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을 적용을 해주면 바로 적분형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테그럴 폼 비교하자면 우리가 전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계 인테그럴 폼은 어떻게 됐죠? 전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자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속 밀도를 면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왔었죠? 내부에 존재하는 뭐가 주어진다 그랬죠? 자계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전하 총 전하량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리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형태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자면 이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Q라는 전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라는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 Q라는 전하를 둘러싼 어떤 가상의 뭐죠? 닫힌 면을 놓는 거죠. 닫힌 면 S에 대해서 닫힌 면 S에 대해서 우리가 이 Q에 대해서 내부에 Q가 있을 때 닫힌 면 S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수직하게 방향으로 순수하게 유출되는 D의 양이죠. 자속 밀도 D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 그러면 D를 전체 면적분해주면 여기서의 D는 이쪽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DS는 뭐예요? DS는 정확하게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다른 색으로 하죠. DS는 정확하게 이 닫힌 면에 대해서 직각인 미소 면 벡터죠. 미소 면 벡터 DS 이 벡터가 되겠죠. 정확하게 직각인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되는 DS
이런 값들이 무수하게 많겠죠. 이 ds 각각의 지점에서의 ds 방향으로 d라는 값이 얼마나 순수하게 기여하는가. 내적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의 내적이라는 건 뭐죠? 방향이 다른 건 한쪽 방향으로 맞춰두느라 손실을 보는 거죠. d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d가 생겨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ds 방향으로의 기여분만 다 더해준다는 얘기죠. 이 면 전체 s 위에서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면 s가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전속 밀도 값들을 다 더한 값들이 결과적으로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총량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물리량과. 그것이 뭐였죠? 가우스 법칙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자석 밀도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가상의 면 역시 S를 잡고 어떤 닫힌 면 S가 있어요. 닫힌 면 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닫힌 면 역시 S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B라는 값을 갖다가 B라는 값을 이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라고 하면 자석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ds 방향, 이 닫힌 면 S에 대해서 ds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미소면 벡터입니다.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ds 미소면 벡터예요. 여기서도 이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겠죠, 다? 예, 바깥쪽 방향으로 다 존재합니다. 면의 직각 방향으로, 네. 면의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의 그런 벡터들이 모두 뭐예요? ds 벡터죠. ds 벡터와 b 벡터를 모두 내적해서 이 면 위에서 다 더해주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항상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떤 닫힌 면을 두고 실제로 그 면을 뚫고 들어가는 직각 방향으로 기여하는 뚫고 들어가는 자석 밀도의 양과 뚫고 나오는 자석 밀도의 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상쇄돼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전속 밀도는 뭐가 만들어내는 거죠? 전하가 만들어내는 거죠. 전하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닫힌 면 내부의 전하가 어떤 플러스 값으로 뭐 존재하면 실제로 이 면 밖으로 나오는 전속 밀도의 총량이 그 값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항상 Q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계에서 어떤 닫힌 면을 만들어도 자석 밀도는 어떤 닫힌 면을 어디에다 만들어도 자석 옆에다 만들든 자석 밖에 만들든 어디에 만들어도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면을 항상 뚫고 지나가서 상쇄돼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스는 원인은 그러니까 전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전하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 안에는 그 자계를 만들어내는 자하량이라고 하면 자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값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자하란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는 항상 0이죠. Q하고 비교하면 Q라는 값이 항상 얘는 대비하자면 정확하게 0이죠. D를 만들어내는 값은 여기서 어떤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자석 밀도도 전하가 전계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0이에요. 그죠? 이 값이 항상 0이라는 거죠. 내부에 존재하는 이 값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값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0이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Q 같은 역할을 하는 D를 만들어낸 존재가 자석 밀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존재지만 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얘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만드는 고립되어져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립된 어떤 닫힌 면에 의해서 고립되어져 있는 다른
자하와 고립되어져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네틱 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틱 차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하가 존재하면 항상 어떻게 되죠? 전하 플러스 전하가 존재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예, 전속 밀도, 전개가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맞습니까? 만약에 플러스 전하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전하의 특성은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떨어져서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닫힌 면 안에 플러스 전하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동일하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하량은 총 전하량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닫힌 면 안에 순수하게 존재하는 총 전하량은 0이 되어 버리겠죠. 이해되죠? 항상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어서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하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N극 S극이죠. 그렇죠? N극 S극이에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떻단 얘기예요? 어떤 닫힌 면을 만들어주면 그 닫힌 면 내부에서 N극과 S극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N극만 있고 이 바깥쪽에 S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그네틱 플럭스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N극과 S극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N극과 S극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석 밀도가 발생하면 자석 밀도는 여기서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부에서도 자석 밀도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도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나오면 그 값이 끊어지지 않고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전하 밀도를 비교하면 전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속 밀도가, 전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항상 우리가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존재할 수 있고요. 고립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전하가. 그러나 자석이라는 거는 여기 N극, S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얘는 방향이죠. 사실은. 이쪽 부분이 다 N극이고 이쪽 부분이 S극이 아니죠. 자석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얘는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립되어져 있는 자하, 마그네틱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얘는 뭐야? 일렉트릭 차지는 존재하죠. 일렉트릭 차지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여러분들 막대자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아보신 경험이 있으면 아니면 고무자석 같은 거 여러분들 자를 수 있죠. 그렇죠?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석을 N극하고 S극하고 부분을 우리가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자석을 쪼개면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자석이 두 개가 되죠. 두 개의 자석이 됩니다. 아니면 망가지죠, 아예. 또는 파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석이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N극과 S극 방향이 존재하죠. 이 자석을 우리가 쪼개면, 이 사이를 쪼개주면 어떻게 되죠? 얘를 쪼개면 이쪽은 S극,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쪽 N극, S극, 이쪽 방향이 쪼개진 걸로 N극, S극 존재하는 두 개의 자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두 개의 자석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N극, S극이 만약에 두 개의 자석이 아니라 따로따로 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석 밀도가, 이런 자석 밀도가 존재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자석 밀도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S극을 둘러싼 면을 만들어주면 그 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순수하게 자석 밀도가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적분한 값이 0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N극도 마찬가지예요. N극 방향을 여기를 둘러싸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둘러싸면 순수하게 이 둘러싸인 면 밖으로만 자석 밀도가 나오죠. 밖으로 순수하게 나가니까 밖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양들을 전체 면적분해 준 값은 0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석 밀도를 이렇게 만드는 소스, 즉 자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N극과 S극은 항상 어떤 둘러싸인 면 안에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N극과 S극은 어떤 분리되어져 있는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자계를 표현해주는 뭐였죠? 가우스 법칙 같은 부분이죠. 이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과 대비되는 자계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계에서 우리가 발산이 0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닫힌 어떤 가우스면을 가상으로 했을 때 항상 어떤 자석 밀도, 어디에서든 그렇죠? 자석이 어디에 있던 간에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닫힌 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자석 밀도는 그 면을 정확하게 그 면 바깥으로 순수하게 발산하는 양은 상쇄돼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면을 여기서 한번 그럼 면을 잡아볼까요? 어떻게 잡아도 0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면을 가상으로 어떻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온 면이 이 면 바깥으로 항상 나가죠. 어떻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면을 9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온 놈이 그대로 나가죠.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간 놈이 그대로 나가고요. 들어온 놈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기해서 마그네틱 플럭스 자체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순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방향이기 때문에 N극 S극이라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자계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전류라는 건 뭐죠? 전하의 이동이에요. 이동. 방향이 있는 전하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전하 자체가 존재하면 전기가 발생하고요. 전하가 이동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N극과 S극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뭐냐면 전하가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원자 단위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분자 단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쪼개도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돌고 있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에 의해서 N극, S극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잠깐 쉬고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암페어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